당신의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과하거나 부족하다면 이는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소변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장실을 빈번하게 방문해야 하는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을 위해 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증가했나요? 노년기가 되면서 젊은 시절보다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성들은 특히 노화와 함께 전립선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 이로 인해 소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출산 후에 골반 지지 조직이 약화되고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젊은 시절보다 소변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이 정상일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최대 8번까지는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자기 전에 깨어 있는 동안 8번 이상 소변을 보거나 절박하게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이는 과민성 방광 증후군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절박하게 소변이 나오는 증상은 과민성 방광 환자의 약 40%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화장실을 자주 찾아야 하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절박류로 인한 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화장실의 위치를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미처 화장실을 찾기 전에 소변이 나오는 신호를 받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소변을 참으려고 할 때 소변이 나오는 것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과민성 방광의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재발 빈도도 높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특히 노년기에 더욱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중 30% 이상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며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더 증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며 젊은 층에게도 흔히 발생합니다. 방광의 기능이 과도하게 예민해져서 방광이 조금만 차도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고 심지어 소변이 셀 정도로 방광 근육이 수축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밤입니다. 밤에는 편히 쉬고 싶지만 소변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깨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수차례 발생하게 되면 정말로 곤란해집니다. 화장실을 찾는 것이 귀찮아서 참으려 해도 화장실에 다녀올 때까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자다가 화장실을 2번 이상 찾아야 한다면 이는 야간 배뇨증을 의심해봐야 하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몸은 보통 잠을 자는 동안 소변을 보는 것을 억제하는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어 배뇨 증상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노년층에서는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의 70%가 자다가 화장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찾게 되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으므로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항상 고정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다가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원인은 사람에 따라 다양합니다. 기저에 있는 질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야간 배뇨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에는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화장실을 자주 찾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요폐증과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방광염, 요도염,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야간뇨가 발생하여 자다 깨서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질환 또는 약물 관련 야간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야간뇨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8g으로 줄인 경우 야간뇨 횟수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마스오 박사 연구팀은 야간뇨를 겪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11g에서 8g로 줄인 후 자다 깨서 소변을 보는 횟수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인 사람들은 야간뇨 횟수가 줄어들었으며 낮 동안의 소변 빈도도 감소하여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한 그룹은 야간뇨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식사로 인해 몸 내에 나트륨이 축적되면 몸은 소변으로 배출하려는 활동이 활발해져 밤에도 잠에서 깨 소변을 보게 됩니다. 또한 혈압이 높은 고혈압 환자들도 자다 깨서 소변을 본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간뇨를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발생률이 40%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뇨 횟수가 많을수록 고혈압 발생 위험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짜게 먹는 식습관이 야간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혈압을 증가시키고 고혈압이 자다가 화장실을 가게 만드므로 자다 깨서 소변을 보는 빈도가 높다면 혈압이 높지는 않은지 짜게 먹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식습관 개선과 함께 운동과 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저근의 탄력이 떨어져 방광을 떠받치는 기능이 약해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근을 강화하기 위해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케겔 운동을 수개월 동안 실시하면 요실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자주 가는 빈뇨, 급박뇨,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는 야간뇨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케겔 운동으로 골반 기저근의 탄력이 향상되어 발생한 효과입니다. 케겔 운동은 항문 관략근 부위를 PC 근육이라고 부르고 요도 관략근은 BC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곳에 힘을 주고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쉽게 말해 항문과 생식기의 근육을 수축시키고 5초 동안 유지한 후 서서히 이완시키는 동작을 하루에 10분씩 적어도 3개월 이상 실시해야 근력이 강화되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케겔 운동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케겔 운동을 할 때 허벅지나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부위에 힘이 들어가면 복압이 증가하여 요실금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밤마다 자다가 소변을 보러 일어난다면 하루 10분의 케겔 운동과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을 꾸준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건강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